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거버 퍼포먼스 4팀 전지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4팀 김찬빈입니다. 오늘은 구글 구독자 증가 캠페인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인플루언서를 꿈꾸고 퇴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렇죠. 그분들이 좀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네. 가장 필요한 게 구독자를 늘리는 거죠. 맞아요. 바로 스타성이죠. 네. 스타성이 있으면 구독자가 펌핑이 되겠지만 저희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을 저희가 다시 회사 들어와야죠. 재입사해야 되죠. 근데 네.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강제로 알고리즘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네. 이 말은 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캠페인 이제 증가를 하려고 한다면은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캠페인, 어떤 광고를 구글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인플루언서 저거는 사실 저희가 좀 이제 재미있게 하는 게 수도 있고, 정확하게 이제 구독자를 늘리려는 광고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업종이라든지 그런 이제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구독자가 필요한 구독자가 필요한 광고주 같은 네. 경우에는 특정 광고주 채널을 확정할 수는 없죠. 다만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광고주라고 하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유튜브 채널을 갖고 계신 광고주분들. 네. 다만 이러한 분들 중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성과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네. 음, 기본적으로 네. 뭐 건축업종, 네.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비슷한 거지만은 그런 쪽으로 주식, 로또 살짝 뭐 최근에는 코인까지도 있긴 한데. 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점사 보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인플루언서한테 저희의 제품을 제공을 하고 홍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내 자사 채널에 컨텐츠를 쌓아서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제품이 조금 더 성과가 있을 것 같고, 네. 자사 채널 육성하시는 분들은 DB 업종. DB 업종으로. 네. 저희도 마케팅 학교라는 채널을 육성하면서 거기서 광고주님들의 문의를 많이 받는 네.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유튜브 영상 보시고 마케팅 학교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DB 업종이신 분들은 자사 채널 육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좀 키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저희도 따지고 보면은 마케팅 학교 요 채널을 통해서 광고주들의 문의를 먼저 받고 광고를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 전문적으로 해야 될 말들이 너무 많고, 그냥 단순하게 제품 자체를 팔고 그냥 페이지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뭐 파악을 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네. 소구 포인트가 많거나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 분들이 많이 쓰죠. 그래서 DB 업종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도 뭐 이해를 하고 서로 뭐 구독자들도 뭐 구매자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채널을 잘 키우게 되면 그걸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그거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독자 캠페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구글 광고를 하게 되면 그 캠페인을 활용한 잠재 고객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는 관심 있는 예비 고객들을 모아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그냥 단순히 채널을 홍보하거나 채널에서 뭐 유튜브 영상 많이 찍는 거 이외로도 뭐 실질적으로 이제 광고를 저희한테 문을 주셔갖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광고를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글 광고에서 구글 애즈 광고에서 보통 광고를 많이 하는데 구글 애즈 광고에서 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이 뭐가 있을까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은 구글 동영상 캠페인을 생성하시게 되면 최근 새로 생긴 캠페인 형태이긴 하지만 네. 구독자를 증가할 수 있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VAC 캠페인, 뭐 VRC, VBC 뭐 이런 캠페인들이 있는데 사실 이름이 막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세팅 자체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매일매일 공부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동영상 액션 캠페인, VAC 캠페인으로서 저희가 이제 구독자를 모으는 광고를 많이 하고 추후 이 VAC 캠페인이 또 이제 내년 되면은 디맨드제 캠페인으로 아예 변경이 되고 기존에 있던 디맨드제 캠페인하고 통합이 되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균 대리님께서 말씀해주신 VAC 캠페인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C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액션 캠페인으로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유도하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독자를 유도한다라고 해서 어떠한 액션, 구독하기의 액션을 유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는 VAC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VAC 캠페인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네. 구독자 증대 목적으로 캠페인 운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좀 더 마케터와 광고주분이 소통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혼선이 없을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리를 하자면 3월부터는 새 동영상 이제 액션 캠페인 삭제되고 이렇게 되고 2분기부터 VAC 캠페인이 디맨드된 캠페인으로 자동으로 그냥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디맨드전 캠페인이 도대체 뭘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동영상 캠페인이랑 디맨드전 캠페인의 좀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이제 단순 동영상 캠페인은 동영상 캠페인에 뭐 확정된 지면 쪽에 광고가 좀 노출이 된다고 하면 디맨드전 캠페인은 기존 그 유튜브 지면 내에서도 조금 넓은 지면 쪽으로 좀 속속들이 찾아가지고 이 광고를 보여주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단순 동영상 캠페인에서 조금 속속들이 그 구독자를 모을 수 있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전환값을 올릴 수 있는 요 지면들한테 광고를 좀 더 폭넓게 노출을 시켜줄 수 있죠. 네, 그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정리를 하면 동영상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동영상으로만 광고가 집행된다고 하면 디맨드 캠페인은 영상 이미지. 네. 아무래도 영상 지면만 있고 이미지 지면만 있고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디맨드전 캠페인을 활용하게 되면 영상과 이미지를 모두 함께 삽입을 하여 어떤 지면에도 다 노출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면을 잡아가자는 의미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합쳐진다는 말은 지면이 더 확보되거나 아니면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은 저희도 VAC 캠페인으로서 광고를 좀 진행을 하지만은 추후에 변경되는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디맨드 즉 캠페인 세팅을 또 연구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존에는 우리는 영상만 쓰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디맨드 캠페인을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이미지 소재라든지 아니면 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부 VAC 캠페인을 전혀 못 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하부에 포함이 되는 액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구글 같은 광고 특성상 좀 최적화 머신러닝 기반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얘네가 요구하는 조건의 사이즈에 맞는 그 항목들을 다 채워주시는 게 사실 광고 성과 올리는데 제일 가장 좋은 점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영상 캠페인 만들 때도 설명 문구나 긴 글 설명, 제목 같은 경우를
다 추가해 주셔서 이게 좀 조합이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게 성과가 좋은 것처럼 디밴드전 캠페인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지 없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미지가 없었을 경우에는 성과가 조금, 떨어질 수 네. 있다라는 점. 덜 돌죠. 네. 그 느낌이. 그래서 그리고 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도 사실 VH 캠페인 기준으로 일단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증대를 하기 위한 제일 최적화된 캠페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뭐 단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VH 캠페인만 쓰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기존 VVC나 VRC, 그러니까 잠재 고객을 하는 VRC라든지 동영상 조회수를 올리는 VVC라든지 그런 캠페인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VVC도 저는 이제 조금 조합해서 진행을 한다고 조합을 해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조회수를 좀 더 올리는 방향도 있죠. 동영상 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영상 조회수 캠페인이 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구독은 내가 그 영상이 마음에 들면 하는 거잖아요. 그 맞아요. 채널에 네. 대해서. 그 때문에 조회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액션 캠페인이랑 조회수 증대 캠페인의 좀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책정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AC 같은 경우에는 CPA 네. 그리고 VVC 같은 경우에는 VVC 같은 경우에는 PV. 네 죄송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면 액션당 과금을 하겠다 기준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조회당 과금이 조회당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VAC 같은 경우에는 CPA 단가를 최적화를 시켜서 운영이 되다 보니 CPV 단가가 VVC보다 높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VVC 같은 경우에는 CPV에 신경 쓰다 보니까 CPA 단가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목적을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렇게 네. 네, 죄송해요. 자주 얘기를 하지만은 이 목적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 목적에 따라서 캠페인이 돌아가기 때문에 광고주한테도 이제 조금 설명을 잘 해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CPA 같은 경우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그 전환 액션에 대한 이 기준을 잡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뭐 관여는 높지만 고관여된 고객들한테 보여줄 수는 있지만 조금 비싼 값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이제 VVC 캠페인인 CPV는 정말 조금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광고를 돌리는 거라서 사실 저희도 이거를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네, 그래서 VAC, VVC 이러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네. 이렇게 캠페인. 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메타랑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VAC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기에는 더 낫다. 왜냐면 구독 많이 잘하시는 분들한테 노출을 되는 걸로 최적화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구독자 캠페인을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진행을 할 때 소재를 좀 많이 대비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캠페인 자체가 VVC는 사실 트래픽 캠페인은 그냥 조금 돌리기가 편해요. 광고 자체가. 근데 이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는 돌리다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많은 이 매체이기 때문에 뭐 어쩔 땐 돌다가 안 돌다가 갑자기 모르는 상황이 그렇게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재를 좀 많이 대비를 시켜놓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은 한정된 우리랑 고관여된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전환 캠페인이기 때문에 보여주고 나면 그 후로는 잘 안 돌아요. 그쵸? 트래픽 캠페인보다도 뭐 폭넓게 노출시켜갖고 그냥 아무나 다 보여주고 싸게 보여주자가 아니라 조금 우리는 조금 비싸더라도 더 구매가 높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도록 하자라는 캠페인이니까 돌다 보면 나중에 되면은 잘 안 돌아요. 이미 다 한 번씩 보여줘갖고 우리 다 보여주는데 어떡해? 그래서 그때 되면은 영상을 바꿔준다든지 지면을 뭐 손을 봐준다든지 아니면 캠페인 자체에 대한 이 목적을 조금 바꿔서 한번 운영을 해본다든지의 액션을 좀 취하긴 합니다.
네, 솔찬 패밀리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VAC 캠페인을 좀 지속적으로 돌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노출이 될 수 있는 도달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캠페인당 비용이 증대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초반에는 저희가 잠재 고객을 설정하고 광고를 집행하다 보니까 네. 그 잠재 고객 군이 많이 돌아서 점점 그분들 중에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 전환당 비용이 높아지거나 도달량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논 타겟이라든지 아니면 좀 잠재 고객 타겟을 좀 변경하여서 신규 타겟한테 돌릴 수 있도록 좀 세팅을 변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뭐 기존 VAC 캠페인 기준으로 만약에 기준으로 VAC 기준으로 뭐 얘기를 한다면은 네. 잠재 고객이 설정된 잠재 고객으로 네. 광고를 라이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설정된 잠재 고객 내에서 돌리다 보니까 뭐 모수가 다 차가지고 좀 광고가 안 들거나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같이 옆에 뭐 논타겟으로 이제 뭐 같이 돌리는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설정을 바꿔주고 이제 라이브를 시키는 방식인 거죠. 네, 이거는 아니면 입니다. 솔자 패밀리님께서 저는 제주도에서 수산물 유통만 하다가 이번에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마케팅을 전혀 몰라서 들어와 봤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한테 좀 어떤 식으로 추천을 원하시는 걸까요? 수산물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판매가 되는 채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판매가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유튜브 그리고 저기 구독자를 모으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수산물을 직접 도매 시장에 가서 구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낚시를 해서 잡는다든지 라이브로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판매로 이제 이어질 수 있게끔 한다면은 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어느 정도 좀 맞아요.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많이 하시는 게 이게 제가 구글이랑 연결을 시켜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네. 자체 채널을 많이 하시는 네.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유통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신선하다라든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지금 준비했습니다라 해서 릴스로도 많이 광고를 1, 2분 만에도 진행을 하시고 그쵸. 실제로 요즘에는 진짜 그러니까 본인 채널을 다 갖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광고 돌렸던 좀 피로감이 있는 똑같은 광고들보다 직접 이제 채널 내에서 올리는 영상이라든지 그 컨텐츠로 인해서 훨씬 전환이라든지 호응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수산물이나 정말 좋은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밴드에서 아마리에 맞아요. 아시는 분들만 판매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어떤 채널도 판매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유튜브 채널도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딱 보이는 거 이미지보다는 생생하게 뭐 요새 제철이라고 하면 가리비? 가리비 있고 뭐 요즘 굴, 연어 연어래요. 그 숭어 뭐 이렇게 네, 수산물도 많죠. 맞아, 뭐 가리비를 건지는 영상이라든지 세척하는 영상이라든지 유통되는 영상들을 찍어서 그걸 계속 노출시키다 보면은 여기 믿을 수 있구나. 네. 이런 식으로 좀 신뢰도를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판매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메기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마침 또 말씀 주셨는데 갈치고등어 등 다양한 제품 판매하려고 하는데 스토어에만 올려놓으셔서 유튜브 채널 개설 라이브 방송 고객 요청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라고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어떤 광고가 잘 맞을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 스토어로 좀 유입을 시키는 방법 중에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다면 영상 컨텐츠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고 나 영상 컨텐츠로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제일 비용이 많이 초반에는 들 수 있지만 그 경쟁하는 수밖에 없죠. 쇼핑 검색이나. 그쵸.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기존에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광고주로서 광고비를 많이 때려가지고 상에 노출시켜서 광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채널을 여러 가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수익률이 되게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방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유튜브 채널뿐만이 아니고 뭐 인스타라든지 블로그 그리고 네이버 같은 데서도 라이브 방송 많이 해요. 맞아요. 그립이라든지.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 쭉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꾸준하게. 그러다 보면은 구독자가 모이고 조금 이제 신뢰도가 쌓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광고를 한다든지 네이버 내에서 뭐 밴드 쪽으로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확 구독자가 늘고 좀 기존에 있었던 충성 고객들로 인해서 다른 고객들도 신뢰감을 얻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평소에 했던 광고들에도 광고 진행했을 때 이 로아스가 충분히 나오고. 주변에서는 홈쇼핑 방송을 추천하더라고요. 홈쇼핑 방송은 어떨까요? 제가 솔참 패밀리님의 예산이나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선 홈쇼핑에 입점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그 판매 네. 양이 있으셔야 되고 그만큼의 수수료, 쉐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초반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TV 홈쇼핑 방송에 대안으로 라이브 쇼핑 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TV 방송은 사실 어느 정도의 그 말씀 주셨던 수수료 문제라든지 가능 여부 등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온라인에서의 라이브 방송은 내가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교적 좀 적은 비용으로도 되고 네. 그리고 영상 자체를 계속 모아놓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뭐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소재로서. 그래서 약간 솔참 패밀리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라이브 쇼핑, 네이버 라이브 쇼핑 같은 경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걸 좀 꾸준히 하시다 보시면 성과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바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구글과 다른 질문이지만 구글 투명성 광고센터, 메타 라이브러리처럼 네이버 집행 광고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나 타사 네이버 광고 벤치마킹하는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네이버는 검색하면 바로 광고가 나와요. 근데 이제 투명성 광고 센터나 메타 라이브러리는 저희들도 자주 참고하긴 하지만은 그냥 보여주는 게 다 보여주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뭐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데이터들을 쓰는 경우가 많고 저희 사내에서도 그 플랫폼이 있어요. 뭐 키워드 도구를 활용한 키워드 조합이라든지 다른 광고들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저희가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직접 확인합니다. 그 어떠한 브랜드들 확인해갖고 계속 광고에 대해서 찾아봐요. 구글링하고 아니면 뭐 그쪽 광고 페이지 들어가갖고 네. 그렇게 해서 보는 경우, 그러니까 좀 자체적으로 이제 레퍼런스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이버 GFA 소재들끼리 묶어놓은 사이트가 그쵸, 있었는데 그거는 종료가 되어서 저희도 계속 새로 고치면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유사 사례로 진행한 사례가 있다면 확인하거나 혹은 대행사 측에 별도로 그 GFA 레퍼런스는 아니지만 그 달에 어느 정도 클릭률이 업종별로 나왔는지를 그 공유를 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광고가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판단을 하고 검색 광고나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해서 제일 많이 쓰는 문구라든지 혹은 저희가 썼을 때 유사한 문구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작성해보고 T&D를 판단한 뒤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여서 온오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종 어떠한 업종에 대해서도 특수한 업종이다 그러면 그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사실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경쟁사들만 파악을 해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가끔씩 튀어오르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방금 말씀 주셨던 플랫폼에서는 잡히지가 않거든요. 갑자기 튀어오르거나 갑자기 진행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솔직히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솔차 패밀리님도 이해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더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VAC가 네. 오늘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광고로서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 캠페인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의 조금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다른 매체? 그냥 간략하게. 근데 사실 구글에서 구글 공부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솔찬 패밀리님께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좀 다각화된 채널을
운영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내가 뭐 유튜브에서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유튜브를 잘 안 보시거나 그 알고리즘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어떤 거죠? 네. 이게 조금 네네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계속 말하는 거는 라이브 방송이라서 그냥 내 채널을 열심히 예, 육성하는 맞아요. 액션인 거고 네. 라이브 쇼핑 방송, 쇼핑 라이브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쵸, 예, 쇼핑 라이브. 쇼핑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나 진짜 판매할 거야. 아까 홈쇼핑이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홈쇼핑인데 그냥 온라인 홈쇼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쵸. 뭐 할 수 있는 채널은 되게 많지만 이 각 채널마다의 컨셉 내용 같은 경우는 오늘은 구글이니까 진행을 하지 않지만 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브 방송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립이라든지 그냥 네이버 라이브라든지 그냥 본인 채널로 방송을 쭉 하는 거고 뭐 정해진 시간에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특가나 할인 프로모션으로 딱 때리는 건데 저거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돈 주고 하는 겁니다. 네, 돈 그래서 주고. 근데 뭐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하는 거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를 계속 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게 하나입니다. 이거를 네네. 조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유튜브 쇼핑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유튜브 수익 창출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글 애즈 광고 시 지도 설정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해외 광고 했을 때도 지도 설정했었던 것 같아요. 지역.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장 소재를 문의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확장 소재로서는 제가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걸 수도 있어서 네. 이거는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 볼까요? 왜냐면 이게 확장 소재가 네. 자주 바뀌고 저희도 쓰는 확장 소재만 쓰다 보니까 근데 지도 쪽에 노출이 구글 네 보시면 아. 지도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에서 위치 확장 소재를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프로필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위치 타겟팅량, 위치 입찰 그리고 키워드를 최적화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엘포크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이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도에서 지역 검색 광고는 게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뭐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동영상이랑 네. 이미지 GDN 광고에서는 불가합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확장 소재로서. 네, 근데 뭐 저희도 맨날 쓰는 것만 쓰고 그쵸. 뭐 콜아웃 이런 데 넘겨보면 더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네. 저희가 뭐 조금 더 확인 한번 잘 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구글로 한번 더 찾아뵐 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서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겟팅 자체는 아주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광고 진행에서 뭐 정말 해외 광고부터 국내 광고까지 좀 상세하게 타겟팅은 전부 다 되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독자 했을 때 지역과 한번 연계해서 얘기를 하자면 대한민국 고객을 타겟하는 것보다는 해외 광고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타겟하는 게 타겟당 비용은 조금 더 쌉니다. 근데 뭐 사실 저희는 실질적으로 무조건 유튜브를 키워야 된다는 멋진 퇴사자 인플루언서가 아닌 이상은 그 구독자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실제 고객이 되어야 되는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더라도 캠페인을 국내로 한정해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 1분 이상, 3분 이상 넘어가는 영상 성과가 없다라고 네. 공지가 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구독자 캠페인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3분으로 나를 담아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 홈, 저의 집을 소개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담고 싶은 영상을 충분히 담아서 여러 개 세팅해서 노출을 시키면서 너가 마음에 들면 나와 함께 하자 라는 형태로 진행돼야지 자극적인 영상 3분 올려서 구독자 증대를 뻥 시키고 실질적으로는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영상들만 계속 업로드가 된다면 네. 애써 모은 구독자들이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 지키는 방법은 그 톤 앤 매너를 꾸준히 맞춰야 되죠.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구독자 수를 좀 모으기 위한 광고로서 오히려 짧은 광고보다 긴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효율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좀 얘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주식 업종으로 DB를 받아야 된다라고 네. 하면은 그냥 이거 무조건 떡상합니다. 100% 200% 네네. 떡상한가 아니면 상한가 뭐 이런 식의 워딩이 들어간 짧은 영상 문의가 많이 들어오겠지만, 실제 구독자를 증가하신 분들은 주식 차트 보는 법 혹은 해당 주식의 재무제표 확인하는 법, 이런 것들을 보고 정보성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컨셉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재무제표 보는 법 가지고 문의를 넣지는 않겠죠, 주식. 그쵸. 근데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신뢰감이 쌓여서 구독을 하고, 구독 자체가 이제 뭐 장바구니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전환을 한다든지 액션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충동 구매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충동 구매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톤 앤 매너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저는 비교적 조금 진중하거나 조금 긴 영상을 추천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셔야지, 단기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바로 효과가 나오는 채널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 진행하시고, 영상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계시는 분들만 집행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느 정도의 뭐 이 집행 예산하고 뭐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가 되게 안 도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영상 소재나 그 예산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뭐 네. 이런 식으로 돌려볼까 저런 식으로 돌려볼까.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구글 애즈 광고 시 지도 설정도 가능한가요를 포함하여 꼭. 네. 다양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